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폭우를 피해서 대학생 무리들이 피해갔던 곳. 여름 방학을 맞아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계곡에 도착하여 텐트를 치고 점심을 먹으며 화기애애하던 그들이었으나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날씨 예보까지 꼼꼼히 확인했고 이런 태풍에 대한 뉴스도 본 적도 없었기에 모두 크게 당황한 사이 바람은 더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텐트를 걷고 모두 차량에 타 가장 가까운 건물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뻔하게도 GPS도 휴대폰도 먹통이 되고 길은 벌밭이 되어버렸군요. 차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가운데 일행 중 하나가 산등성이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짜증과 쾌활함이 어중간하게 섞인 짧은 의논 끝에 일행 하나가 비옷을 입고 빛의 정체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비옷에도 불구하고 거의 팬티 밑까지 촉촉하게 젖은 채로 돌아온 그는 테마파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빛이 들어온 건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가 관리자인가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태풍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간략히 챙기고 일행 모두가 지랄맞은 태풍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머무를 곳이 생겼으니 영 답이 없던 상황보다는 좋아져서인지 유쾌한 개드립을 치며 올라가는 이들도 있었고 입을 놀리지 않는 사람들은 속으로 시발시발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개드립파 일원 하나가 넘어져 시발파로 전향한 벗을 빼면 별 문제 없이 일행 전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뭐지? 러브 호텔인가? 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애라고 누군가 생각했습니다. 뭐야, 러브 호텔이냐? 누군가는 입 밖으로 그걸 꺼내네요. 러브 호텔은 아닙니다. 일단 어서 들어오세요. 인터콤이 말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머쓱한 분위기 속에 일본의 소리까지 감시하는 보안의 꺼림칙함을 느끼며 모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와,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누군가 족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인장이 그 드립을 알아들으면 더 머쓱해지잖아. 라고 누가 생각만 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놀라운 곳이죠. 우리 캔디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흑인 총잡이가 복수를 위해 돌아올 것 같은 이름이네. 여기가 테마파크 비슷한 곳인가요? 테마파크 비슷한 곳이 아니고 테마파크입니다. 사실 아직 정식으로 상호는 등록하지 않았죠. 다들 푹 젖으셨는데 갈아입을 옷이 있으시다면 저기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갈아입고 직원 휴게실에서 쉬시면 됩니다. 정말로 친절한 직원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옷을 갈아입고 곧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뭘 하든 안까지 푹 젖은 비옷을 입고 있는 것보단 낫죠. 싸구려 비옷은 심지어 거의 판초우의 수준이었거든요. 짐을 직원 휴게실에 풀고 휴식을 좀 취했더니 다들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긴 누가 직원 휴게실에 있는 걸 캠핑하는 것보다 좋아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시간 내서 온 건데 하늘의 변덕으로 계획을 조지다니. 그래도 폭우에 아무도 안 다친 건 다행이지만 내 캠핑이 이렇게 개노잼이 될 리 없어. 스마트폰과 수다로 시간을 때우던 가운데 똥이라도 한 판 지르러 간 줄 알았던 개드립파 1호가 소식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지배인 분한테 여기 뭐 즐길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미개장이라는 거야. 안전검사랑 시운전 끝내셨다는데 진짜 뭐 할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특별히 여길 체험하게 해주시겠대. 잘했지 않냐? 모두가 저게 진상짓이라고 생각했지만 테마파크 선체험은 솔깃한 얘기였습니다. 대신 신발 사이즈만 알려달래. 그러면 맞은 사이즈의 신발 가져다 줄 테니까 그걸로 갈아 신어달래.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신발이라기보단 장화에 가까운 걸 신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방화벽이 모두 올라가 있고 시설들에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캔디랜드 말고 초콜릿 공장이 더 어울리겠네. 아트커 치매인가? 저작권, 등신화, 사탕과 초콜릿, 과자로 이루 우진 동산. 거기에 시소나 미끄럼틀은 물론이고 회전 목마나 미니 코스터, 범퍼카 등의 어트랙션도 좀 있네요. 윌리 옹카를 몰랐다면 헨젤과 그레텔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설명했을 텐데 아쉽게 되었네요. 어느새 지배인이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지배인이 설명하게 매우 사실적인 설탕,
초콜릿 공예로 만든 방을 체험하는 카페가 온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원카 짝퉁 테마파크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콘셉트 카페 플러스 뷔페 플러스 테마파크가 다 합쳐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장이 계속 늦춰졌죠. 저희 5명 이상인데 그러면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인데 이 친구가 정말 끈질기게 부탁하셔서 체험시켜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과저들도 재개장할 때 다 새로 해야 하니까 마음껏 드세요. 아유 진상 새끼. 평소에도 그러더니만 그래도 이번엔 고맙다. 앞에는 원리 옹커 동산. 그리고 면전에서 허가를 받았으니 대체 뭘 더 기다릴 소냐? 하고 달려가는 두 놈이 한심하면서도 이해는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선두로 모두 당당하게, 쾌활하게, 우아하게, 조심조심, 쥐뼛쥐뼛, 신중하게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행이 즐겁게 즐겼습니다. 누구는 좀 덜 즐겼지만요. 쥐뼛쥐뼛과 신중하게, 그러니까 나요. 쥐뼛쥐뼛은 당뇨가 좀 있어서 여기서 함부로 단 거 먹으면 묘자리 찾으러 가야 하고 나는 애초에 여기에 제대로 된 설탕이나 초콜릿을 섞겠냐. 방부제 듬뿍 넣고 단가 오지게 싼 거로 도배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재미가 없다고 거짓말은 못했습니다. 아무리 당으로 에너지를 채워도 결국 체력의 한계로 느긋하게 회전문만 타던 이러 쾌활하게 우아하게 3인방은 맛도 괜찮고 시설도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면 찍은 영상으로 홍보 좀 해줘야겠다며 시시덕거리던 와중에 우아하게 밑으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소리였지요. 뭔 소리 안 들려? 야, 내가 무거워서 이게 감당을 못하나 보다. 아,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제일빈들이 한 무더기 우아하게 밑으로 쏟아지더니 신발이 떨어지고 우아하게 가 넘어졌습니다. 뭐야, 야, 괜찮냐? 쾌활하게가 우아하게를 부축하러 목마에서 내려온 순간 갑자기 우아하게가 숨 넘어가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라서 모두가 돌아봤을 때 우아하게를 부축하던 쾌활하게는 우아하게의 바지가 텅 빈 것처럼 축 늘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다리 하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아하게는 패닉을 일으켰습니다. 다리 하나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충격에 울부짖던 그녀의 가슴 하나가 갑자기 축 처졌습니다. 그러더니 흘러내리듯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가서 위도 난벨트 위에 걸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진 그녀는 허둥지둥대며 윗옷을 바지에서 뺐습니다. 탱글한 젤리덩이가 그녀의 배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철퍼덕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진정해. 제발. 빨리 구조대를 불러. 전화 아직도 먹통이야. 주인 아저씨. 주인 아저씨. 주인. 주인 아저씨를 찾던 1호가 넘어졌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바삭한 과자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장단지가 갈라지고 발목부터 그는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껍질이 부서지며 안에선 초콜릿 캔디가 한가득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반신이 무너져 내리면서 반사적으로 몸을 받치기 위해 내린 손과 팔은 바닥에 부딪히며 그대로 뭉개졌습니다. 매우 사실적인 케이크였습니다. 뭉개진 케이크가 밀어 올려지며 그대로 어깨가 떨어져 나갔고 그의 몸을 잡아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살려줘. 하반신이었던 쿠키 부스러기 더미 위에서 울먹이는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천천히 45도까지 기울더니 와장창 순식간에 넘어지며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2명이 비명을 질렀고 1명은 과호흡을 하며 마구 흐느끼고 있었고 나머지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건 정말 현실인가? 정말 환상적인 테마파크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발 새끼야. 너 무슨 짓 한 거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딱 세상에 이치대로 되셨네요. 라고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뭔 개소리야. 정말 기가 막힌 콘셉트의 테마마크를 공짜로 즐기는 기막힌 행운이 여러분의 분수에 맞아. 너 죽었어 임마. 너희들 속은 거라고. 라고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야, 나 말 좀 하자. 라고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돈을 원해요?
전화만 되면 되는 대로 돈 붙여줄게요. 전화만 하게 해줘요. 좀 닥쳐봐 버러지 새끼들아. 라고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울음소리를 빼고 모든 소리가 죽었습니다. 우아하게는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여긴 지옥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뭘 처먹었든 간에 너희들 몸은 너희들이 처먹은 걸로 변해간다. 나도 그건 어떻게 못해. 그는 죽은 거야. 살려주세요. 난 못 살려준다고. 그는 우아하게와 쾌활하게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몸이 가벼울수록, 여성일수록 빨리 변하는 것 같더라. 먹는 거 봤는데 가장 시간 오래 남은 놈도 1시간도 안 남았어. 유언이라도 남길래. 제발요. 전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개새끼야. 대체 우리에게 오라는 게 뭐야? 이거 치료받으면 어떻게 안 돼요? 의사 좀. 응, 너희들 죽어. 섹스 못해 본 놈 있으면 지금 해라. 대체 우리에게 오라는 게 뭐야? 너희들한테 오라는 게 있을 것 같아? 애들아, 여기서 나가려고 해본 놈 있니? 못 나가. 그리고 나도 못 나가. 나도 여기 갇혔어 시발. 이런 어이없는 대답의 흐느낌과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너희들 중에 과자 안 먹은 사람. 쥐뼛쥐뼛과 신중하게 가 눈치를 보더니 신중하게 먼저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부서지는 것을 걱정하는 마냥 천천히 귀 높일 거지만요. 쥐뼛쥐뼛 떠달아 손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나 따라와봐. 답 없는 새끼들하곤 달리 너희들은 답이 있으니까. 둘은 주저했으나 신중하게 먼저 발을 뗐습니다. 너 진짜 저 새끼를 따라갈 거야? 쾌활하게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게? 가야지. 저 새끼 어튼 짓 하면 죽여버려. 뒷볕과 신중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남은 일행은 굳은 거 마냥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눈만 굴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비상구로 보이는 곳을 열고 침개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며 지배인은 자신이 알아낸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곳의 절대 규칙은 먹은 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다행히도 숨 들이켜서 공기 마시는 건 처먹는 걸로 안 치나 봐. 참 자비롭지 않냐? 점점 내려가면서 구조물이 콘크리트에서 옛 돌벽으로 변해갔습니다. 축축한 공기와 이끼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그들은 철창들을 지나쳤습니다. 철창 안에는 마스코트, 그나마 가장 부르기 적합해 보이는 무언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저놈들도 참 불쌍해. 사탕 처먹고 사탕 되는 거 보고 버티고 버티다가 사탕만 아니면 되겠지 하고 거기에 뭘 잘근잘근 씹다가 그게 피와 살이 된 놈들이야. 이 지옥은 참 영악해. 결국 사람은 먹을 거 없이 못 버티는 거 알고 허기를 견디려고 하는 헛짓거리들도 잘 알아. 결국 여기 부속품으로 만들지. 저 새끼들 역할이 뭔데요? 몰라 저 새끼들 질감이 소민한 면이던데 뭐 마스코트라도 만드나 보지. 내가 여기서 나가려고 조사 좀 했는데 저 새끼들 조사하는 데에는 시간 그리 안 썼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요? 설마 우리를 희생시키려는 건 아니죠? 난 여기 6년 갇혀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가지면 6년이나 있었겠냐? 난 씨발 이 새끼 역시 누구 죽여봤자 나라고 생각했다. 6년이나요? 쥐뼛쥐뼛이 말했습니다. 그래 6년. 잠깐만 다시 올라가게 해줘요. 맞아요. 쟤 좀 올려보내줘요. 갑자기 왜 그러냐, 너희들. 당뇨약 먹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어차피 죽어요. 먹고 오게 해주세요. 저 새끼 혼자 올라가면 남은 얘들이 뭔 짓 당했냐고 난리 날 텐데. 저도 같이 좀 다녀오게 해줘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어. 너희들 여기 갇혀 지낼 거냐? 지금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제 약만 먹고 오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내가 6년간 조사해서 겨우 얻은 실마리가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걸 망친다고? 생각 있냐? 그러니까 빨리 약만 먹고 오게 해달라고요. 둘 다 부른 거 보면 어차피 사람 많아야 되는 일 같은데. 얘 빨리 약 찾아주고 올게요. 야, 너희들 나 못 믿냐? 이 새끼 나쁜 새끼인 줄만 알았더니 빡대가리 새끼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느 한 사람이 6년 동안 무엇을 먹든 먹은 무엇인가로 바뀌는 지옥에서 살아왔다. 원카 공원. 먹으면 공원 일부행이 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곳에 매점 하나 못 봤던 걸로 기억한다. 혹시 긴급할 때
약 구할 일 있나 찾아봤었다. 응급 환자를 대비한 응급실조차도 없었다. 어차피 매점이 있었어도 거기 있는 건 못 먹을 것이다. 절대 규칙에 따라 먹는 음식이 돼버릴 테니까. 하지만 딱 두 가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새끼는 그렇게 사람을 처먹어 놓고 사람이 못 되었네.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가면 뒤진다 이거지. 제 당뇨가 정말 심하거든요. 부탁할게요. 그럼 지금 죽어. 쭈뼛쭈뼛의 양눈이 중앙으로 모이더니 흰자위를 드러내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시야를 양분하는 기다란 검은 줄. 흘러내리는 따스한 무언가. 이것은 아프다. 빠당하고 쭈뼛쭈뼛은 선자세 그대로 뒤로 넘어선 채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중식도가 박혀 있습니다. 와, 너희들 내가 숨겨놓은 칼 눈치채서 그 지랄한 거 아니었냐? 피할 생각도 안 하네. 신중하게 다리가 풀렸습니다. 두 차례나 쿵 소리가 나서인지 옆에 마스코트도 울부짖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보인 마스코트는 피와 살코기 그리고 뼈로 이루어진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솜광면. 그것은 늙은이의 솜털이 돼버린 머리카락 마냥 머리에 조금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중하게는 중식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뽑히지 않았습니다. 깊숙이 박힌 칼을 그렇게 당기기만 하면 안 빠지지. 지배인이 신중하게를 발로 후려쳤습니다. 옆구리를 차인 신중하게는 옆으로 굴렀습니다. 고통, 분노, 슬픔, 공포. 일어나야 할 이유도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는 재빨리 일어서서 도망갔습니다. 그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 비상구로 나섰습니다. 물론 윈가 공원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쾌활하게는 뛰쳐나온 신중하게를 보았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한 듯 했습니다. 쭈뼛쭈뼛이 죽었어. 저 지배인 새끼한테 죽었다고. 무서웠는데 내가 머뭇거렸어. 나는. 그러나 바싹 마른 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아하게는 죽었어. 아니 사실상 죽은 거라고 해야 하나. 그녀의 몸은 호흡만을 잃지 않았을 뿐. 이미 이곳저곳 젤리나 사탕이 되어 흘러내려 옷은 헐렁하다 못해 축 늘어졌습니다. 눈알은 딱딱한 젤리가 되었습니다. 왼쪽 눈은 흘러나왔고 오른쪽 눈은 아직 그녀의 눈구멍에 매달려 이제 오른쪽 눈도 없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팔도 없습니다. 어깨에는 큰 구멍이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데 이게 울음인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조용해? 울부짖던 애들 입과 목이 다 바스러져 버렸어. 말이라도 가능한 건 나랑 저놈뿐이야. 평소에 제일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제일 얌전히 있더라. 그래서 결국 쭈뼛쭈뼛은 죽었어. 죽었어. 다 죽었네. 우리. 진짜 개 같다. 개 같다. 진짜. 쾌활하게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눈물을 내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맞아 새끼들이랑 감동에 상봉 중이네. 존나게 눈물겹다야.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 너 아래로 다시 끌고 갈 생각하니까 정말 구토 나온다. 우와 새끼 눈에 힘주는 거 봐. 내가 지배인이라 했지? 내가 임마 6년 근속 인육 요리사이기도 해. 어디서 재료 주제에 눈을 부릅떠. 라고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칼을 쥔 오른손에 힘을 주며 그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좀 덜 아프게 끝내줄 테니까 우리 좋게 좋게 가자. 뭐? 지배인은 신중하게에게 계속 다가갑니다. 아니면 너 과자라도 몰래 먹었냐? 그런 꼼수 쓰는 새끼들 때문에 내가 고기는 냉동고에 좀 보관했다 먹어. 그가 또 다른 한 걸음을 더 내디딜 때 죽어 개새끼야. 부서져 내려가는 몸으로 그는 주방장에게 몰래 접근한 1호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주방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든 과자 더미의 질량에 주방장은 넘어졌고 친구는 주방장의 안면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자 주제의 지랄이야. 주방장이 팔을 휘두를 때마다 자신이 팔을 휘두를 때마다 팔은 부서져 갔습니다. 팔이 남지 않자 그는 머리를 박았고 목이 부러져 힘이 들어가지 않자 몸으로 부딪혀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기, 너 어딨어? 이리 와. 홀로. 개같은 과자 새끼들. 편히 보내주려고 했는데 진짜 성격지를 갔네. 신중하게 가 일어섰습니다. 아 진짜 망할 놈의 과자 부스러기.
중식도가 지배인의 머리 위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자 가루로 뒤덮인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따스함과 아픔을 느꼈고 곧 그의 인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가 공원에 처음으로 피와 살이 뿌려졌습니다. 애들아, 내가 죽였어. 애들아, 애들아, 제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탕과 젤리와 과자, 그리고 피와 살뿐이었습니다. 난 이 병신 3류 공포영화 같은 곳에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살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캔디랜드의 탈출구는 없습니다. 신중하게는 찾으려고, 나가려고, 부수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상구. 그 아래에는 탈출구가 있을까요? 지배인이 못 나간 걸 보면 거기에도 탈출구는 없을 겁니다. 이게 이성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멈췄다간 신중하게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갔습니다. 마스크들에게 힌트가 있는지도 잘 보았지만 어두운 감옥 구석에 그들을 관찰하기는 어려웠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들도 그저 희생자일 뿐. 초록 돌바닥에서 붉은 핏자국이 시작되어 신중하게 발걸음을 쭉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터운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방공호 문 같네요. 그는 손잡이를 끼익끼익 돌려서 열었습니다. 방 안은 한기가 가득하고 고기가 가득, 아니 시체가 3개에서 5구 있습니다. 해체된 저 고깃덩이는 대체 몇 사람이었을까요? 거기에도 탈출구는 없습니다. 사방이 두꺼운 얼음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고기나 먹으며 영영 거기서 살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포기할까요? 가장 이성적인 답변이 고기 먹으며 살기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아니 조까 시발. 그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게실로 달려갔습니다. 산을 오를 때 혼자 넘어졌던 개들이 비로 차에 놔두면 물건 다 쓸려간다고 자기가 가능한 한도 내에 짐 최대한 다 챙기다고 지랄했었던 이로 부탄가스는 대체 왜 챙기냐고 빙구 소리 듣던 이로 가장 먼저 죽었던 이로 그는 직원 휴게실로 찾아갔습니다. 조카, 이 지랄 맞은 곳 악몽이 아니면 족같은 현실이겠지. 악몽이면 깨겠고 아니면 진짜로 불타겠지. 원가 동산, 타기 좋은 설탕이 차고 넘치고 지하에는 솜과 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부탄가스가 없어도 다 태우고도 남았겠네요. 그래도 신중하게 부탄가스까지 다 챙깁니다. 남김없이 다 태우게요. 그렇게 과자들에 불을 먼저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캔디랜드가 파이어랜드가 되며 건물의 방화벽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비상구를 통해 이동하려니 비상구가 잠겨 있습니다. 우와, 화재 때 열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문고리는 그렇게까지 안 튼튼하고 부탄가스 폭발력은 그리 안 약하니까 이 족같은 건물아. 신중하게 하나하나 남김없이 태웁니다. 아무것도 남겨선 안 됩니다. 지하 통로를 지나던 중 그는 갑자기 철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었던 존재였건만 그들도 불은 무서워했기에 그는 가까스로 두꺼운 철문을 열고 냉동고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냉동고였던 곳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춥기보단 오히려 따뜻한 그리고 축축한 바닥을 얼음벽이 녹아있는 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수없이 많은 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웅크리면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그리고 사람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는 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왜 그중엔 친구들과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을까요? 이곳의 절대 규칙. 먹은 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먹은 게 자기 자신이 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어온 건물은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먹은 걸까요? 그 건물은 아니 그 건물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의 새끼들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중하게는 무서워졌습니다. 그 순간 알 하나가 터졌습니다. 죽어가는 건물이 알을 부화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빨리 이곳에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들이 부화하고 있었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알에 불이 붙지만 터지면서 나오는 액체에 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알을 여기서 부화한다는 것은 새끼가 나갈 장소가 있다는 소리겠지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때 그는 알들에서 나온 액체가 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물줄기의 끝에서 그는 벽의 측면으로 난 거대한 배수구를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뚜껑을 옮기는 와중에도 알들은 계속 부화했습니다. 알에서 나온 사람과 같은 무엇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에게 곧 달려들까요? 저들이 활동하기 전에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탄가스가 가득 든 가방에 불을 붙이고 그게 이곳을 태우길 빌며 배수구로 기어나갔습니다. 기어나가는 동안 터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그저 그 건물이 내는 울부짖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암흑 속에서 지독한 찌꺼기들로 가득한 하수구를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미친 듯이 기어나갔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오물에 뒤덮인 채 차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폭풍이 치고 있었지만 그 세기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가 운전을 담당했던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나올 생각도 못했기에 차키를 챙길 생각을 못했겠지요. 차키는 그의 주머니에 잘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떠나고 싶었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헛돌며 그의 마음을 불안하고 다급하게 했던 버크는 곧 진창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공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건물은 정말 살아있던 걸까요? 우린 먹이로서 그곳에 유인되었던 걸까요? 죽은 친구들은 정말 그 건물에 완벽히 먹힌 걸까요? 성불하지도 못한 채 그 건물의 새끼가 된 걸까요? 그 새끼들 진짜로 다 죽었을까요? 그 건물은 불타버렸을까요? 정말로 더 이상 신중하지 못하게 오직 신경질적으로 불안하게 핸들을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수도꼭지.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과거에는 소위 명문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고등학교였다. 낡은 교정은 한때는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라는 명목하에 멋지게 보였을지 몰라도 내가 입학하던 시기에는 성적으로 입학하는 그런 것이 폐지가 되어서 그냥 평범한 인문계가 되어 있었다. 성적을 매겨 입학하던 제도가 10년 전에 폐지가 되었는데 원래는 그 고등학교는 들어가기도 힘든 데다가 기숙사까지 딸려 있는 형식으로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며 그야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고 했다. 근데 그때에도 그랬지만 성적제가 폐지되고 나서도 원체 학교 자체는 멋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음산하다면 음산하달까. 내가 그곳을 다니면서도 느낀 건 무겁고 축축한 그러나 서늘한 무언가였다. 학교의 절반이 그늘지곤 했는데 보통 그늘이라 함은 시원하기 마련인데 그늘이 저도 항상 느끼는 건 시원함이라기보단 축축한 느낌의 서늘함이 느껴졌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은 정말 내 짧은 어휘력으로는 그런 설명밖에는 되지 않았다. 학교가 그래서였을까? 명문고였던 시절에도 내가 입학을 앞둔 시기에도 학생들이 자살하거나 사건 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꽤 나이도 지긋한 분이셨는데 한때 명문고라고 불렸던 것에 대한 자부심인 건지 그냥 앞으로의 학교의 앞날에 대해 걱정을 했던 것인지 학교에 무당을 들여 구술했었다고 했었다.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내 친구들과 그 학부모님들은 교장 선생님이 늙어서 그렇다.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쓴다. 자살하는 아이들이 기가 약해서 그렇느니 자살이랑 무당이 무슨 관련이냐 등등 교장 선생님의 그런 결정을 타박하는 말을 하고는 했었다. 어쨌든 나이를 먹고 자연스레 그곳에 배정되어 나와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를 다녔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다. 우리들끼리는 낄낄거리면서 별 것 없다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한창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와중 1학년 신입생들 사이에서 괴담이 생겨났다. 1학년과 2학년이 있는 일관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거였다. 이 빌어먹게 오래된 학교는 특이하게도 1관 2관으로 나뉘어 있었고 2학년은 구옥 같은 일관에서 새로 지은 2관은 3학년이 사용하는 구조였다. 중간중간 세월을 더해가면서 신식 건물과 구건물이 어우러진 형태는 참 안 어울리기가 짝이 없는 데다가 안 그래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은 3학년만 쓰는데 이 구린 일관을 써야 하는 마당에 귀신까지 나온다니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입생은 불만으로 툴툴거렸었다. 와중에 귀신이 보인다는 괴담은 계속 몸집을 불려나갔고 먼 과거의 일관의 어디에서 누군가가 목을 매서 죽었다더라 등등의 이야기까지 들려왔었다.
나중에는 수업 시간에 자투리 시간이 남으면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쉰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며 선생님들에게 일침을 맡기가 일쑤였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코웃음을 쳤었다. 내 성격은 소심하기가 짝이 없었지만 일면기가 세다. 강하다는 소리를 꽤 들었었다. 귀신에게 홀리지 않는 체질이었다. 단 한 번도 거위를 눌린 적도 헛개비를 본 적도 없었으니까 귀신이란 것 자체를 믿지도 않았었고 신명이나 오컬트 따위는 요만큼도 관심도 없었다. 귀신이라니 당연히 그 나이대에 재미삼아 퍼질만한 이야기이려니 그렇게 생각했었다. 내가 제목에 적은 물소리를 들었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날은 평소 같은 금요일이었고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맛없는 석식을 먹고 야자 시간을 맞이해 문제집을 풀었다. 한참을 풀다가 문득 나는 소변이 마려워졌었다. 난 슬쩍 교실의 당직 선생님에게 다가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었고 당직 선생님은 그런 건 제발 좀 미리미리 다녀라 하며 핀잔을 주었다. 교실 밖을 나와 긴 복도를 지나며 다른 반에서 들려오는 문제집 넘어가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초여름에 들려오는 작은 풀벌레들, 그리고 복도를 걷는 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화장실에 도착한 나는 변기에 앉았다. 한참 뒤 슬그머니 일어나려는 때 키득키득거리며 속설거리는 여자애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바깥에 있는 손을 씻는 세면대쯤이었을까. 더불어 물소리가 함께 들렸다. 찰박찰박 손을 씻는 소리와 여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걔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국사 문제 말인데. 그래, 그거 답이 3번인가 그랬었지. 속살거리며 떠드는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가다듬었다. 모르는 애들이 있으면 나가기 뻘쭘한데 언제 나가는 거요? 나는 조금 푸념하면서 그 아이들이 얼른 나가길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 여자애들은 나갈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한참 자기들끼리 시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이야기에 온갖 푸념을 섞어가며 말하는 통에 전혀 끊길 기색이 아니었다. 슬슬 짜증이 난 나는 변기에 물을 내리며 문고리를 돌렸다. 왜인지 몰라도 문의 잠금장치를 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그 여자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다물었다. 물소리만이 들려왔다. 쟤들도 누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창피했나 보지. 나는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눈앞에 들어온 건 아무도 서 있지 않은 세면대들과 틀어진 채 물만 줄줄 쏟아지는 수도꼭지였다. 언제 나갔지?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조금의 발자국 소리도 없이. 나는 의아한 느낌과 동시에 무겁고 눅눅한 공기를 느꼈다. 여름이라 후텁지근한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빨리 나간 거야. 나도 누가 내 이야기를 엿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창피하니까. 나는 문득 세면대에 달린 거울을 보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개슴츠레 바보처럼 뜬 나는 손을 황급히 씻었다. 그리고 틀어져 있던 꼭지를 다시 잠갔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막 세 걸음쯤을 걸어갔을 때 화장실에선 다시 누군가가 꼭지를 젖혀트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이 얼어붙기 전에 다급하게, 그렇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닿은 발자국을 옮겼다. 야, 쟤같이? 아까 그 여자애들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물소리와 섞여 기특거리며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교실로 냉큼 달려갔다. 더 이상 그곳에 있기 싫었다. 나는 그 뒤로 그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 우리 교실의 2층 화장실이었는데 아무리 번거로워도 3층이나 1층에 가곤 했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왜인지 2층 화장실을 메꾸고 다른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셨다. 전기 배선과 수도관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시도 때도 없이 꺼졌다 켜지는 불. 자꾸만 물이 새는 수도관. 그날 내가 경험한 것은 나만 겪었던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배선 문제라고 했지만 과연 그게 배선의 문제였을까? 그럼 그 여자아이들은 누구였을까? 수도꼭지는 누가 비틀어서 물을 틀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시선. 나는 백수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몇 달 전까지는 백수였다. 집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잠시 집 앞으로 볼일 보러 갈 때,
계속되는 부모님의 눈초리에 못 이겨 출가한 뒤 오래 좋게 며칠 전 면접 봤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근데 이 회사는 조금 이상하다.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일은 그렇게 바쁜 건 아닌데 어쩐지 직원들 간의 관계가 너무 서먹하다. 담배 피우러 옥상에 올라가니 타 부서 직원이 말하길. 내가 입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우리 부서에서 누구 한 명이 자살을 했단다. 그때부터일까? 혼자는 집에 들어가면 묘하게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원래가 야행성이라서 낮보단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간혹 땀 흘려 운동하기도 한다. 야밤에 건장한 남성이 어두컴컴한 공원에서 서성거려서 그런가? 또 시선이 느껴진다.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한 뒤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책상 앞에 앉아 영화를 보려 던 찰나 또 그 시선이 느껴진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집 앞이 한산하다. 이웃집 사람에게 물어보는 최근 연쇄살인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최근 자주 가는 공원에서 야밤인데 봉투를 들고 다니는 남자, 여자, 늘 수상한 사람을 몇 번 보긴 했었다. 어쨌든 엄청 시끄러운 게 보통 일은 아닌 듯하다. 토막 살인이라나 신체 여러 부위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한다. 주변의 시선을 받으니 속이 메스꺼린다. 얼른 회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밀린 업무를 보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커피 한 잔을 타워 마시면서 일을 하니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 갑자기 시선이 느껴진다. 오늘 직원 대부분 타지로 외근을 나가 업무가 많이 밀렸단다. 머리가 다시 지끈거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어 헤친 뒤 다시 공원으로 나갈 채비를 한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집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공원에 도착해 다시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한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 이래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나보다.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마친 뒤 냉장고에 든 맥주를 꺼내 책상 앞에 앉아 영화를 보려고 검색하는데 수많은 시선이 느껴진다.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 장롱 문을 닫는다. 문이 기름칠이 덜 됐나 보다. 최근에 느꼈던 그 시선은 기름칠이 문제였구나. 네 번째 이야기, 멍함. 무더운 여름날. 조금은 덥지만 전기세가 비싸 에어컨은 꺼둔 채로 창문을 열어두고 잤다. 여름이라 그런지 반려견과 반려묘가 같이 침대에 올라와 잘 때면 안정감을 느끼곤 했지만 오늘은 따로 자고 싶다. 핸드폰으로 이리저리 동영상을 탐색하다 이내 잠이 든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우리 집이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 안 가는 정황 속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 깜짝 놀라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방 안에는 나와 같이 있어야 할 반려견과 반려묘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금 들려오는 쿵 소리. 그리고 미친 듯이 문을 긁어내는 소리. 그리고 이내 반려견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다. 반려묘도 하악질을 하기 시작한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 불을 켜지만 불이 안 들어온다. 식은땀이 흐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이 핑핑 돌기 시작한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이상한 꿈을 꿨나 보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 목이 말라 물병을 찾는데 주변에 반려견이 안 보인다. 그리고 이내 소리가 들린다. 가드득 가드득. 그리고 들려오는 반려견을 울부짖음. 내 옆에 있던 반려묘는 갑자기 천장을 바라보고 하악질을 시작한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전등 스위치를 눌러보지만 불은 안 들어오고 반려견과 반려묘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진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시야가 어두워진다.